안녕하세요. 참신똥TV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병원 쇼핑 중이신가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검사상 이상은 없다고 하고 약은 먹어도 그때뿐이라면 죄송하지만 지금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작정하고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병도 한의원에서 고쳐 하는 질환들, 그리고 잘못 치료해서 병을 키운 사례들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의 병원비 수백만 원, 그리고 고생하는 시간 몇 년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비염, 아토피, 류마티스 같은 면역 질환이거든요. 제가 진짜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이 스테로이드는 치료제가 아니라 고금리 사체와 같습니다. 사체요? 너무 센 표현 아닌가요? 아니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사체를 빌렸으면 당장은 살 것 같죠? 스테로이드도 똑같습니다. 염증 수치를 순식간에 떨어뜨려 주니까 당장은 안 아프고 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내 몸의 면역 자생력을 이자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테로이드 자체를 끊을 수가 없고 부작용 때문에 이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듯 스테로이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네, 그 실제 수치가 증명을 하는데요. 그 약사 공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스테로이드 처방 약제비가 2005년도에 590억이었는데 2007년도에 74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2년간 무려 25%나 급증하게 된 거죠. 결국 스테로이드는 줄어드는 약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더 많이 써야 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내 몸의 기초 자산인 면역력을 다 까먹고 나서야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치료 자체의 접근을 한약으로, 한의학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한약은 이 빌려 쓰는 돈이 아니라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우량주 저축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을 복용하면서 약을 감량하게 되고 마침내 약을 먹지 않아도 면역이 안정화돼서 실제로 내 몸이 치료가 되는 거죠. 다음은 국민질환인 소화기 문제입니다. 맨날 약을 달고 사시면서 왜 안 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근데 위장은 시키는 대로 자기 일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진짜 범인은 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위장병의 뿌리를 크게 세 가지 배후 세력으로 봅니다. 네, 이 첫 번째 범위는 바로 생각인데요. 우리가 생각이 많고 근심 걱정이 태산이면 이 비장이라는 장부에 탈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많으면 밥맛이 떨어진다 이런 말 하는데 헛말이 아닌 거죠. 두 번째 범위는 분노와 짜증입니다. 예, 화가 치밀어 오르면 간이 위를 들이받습니다. 예,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간목승비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간이 위장을 때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심초사, 심장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이 과열되면 위장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위경련이 왔을 때 우리가 심장 경락인 심전격을 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원장님들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전 걱정인형, 비장 타입인데요. 이번에 한의원 오픈하느라 신경을 너무 썼더니 밥맛이 없어지고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위장이 쪼그라든 거죠. 저는 간이 위장을 때렸습니다. 요즘 완전 앵그리해가지고 최근에 남편이랑 남의 편이랑 한바탕 하고 그날에 정말 명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야 이게 진짜 분노로 인해서 소화기가 상하는 일이구나 하고 느꼈죠. 네, 저도 그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속이 쓰리는 스타일인데요. 병원에 가면 계속 뭐 내시경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 배후 세력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뿌리가 비장인지 간인지 심장인지 정확히 감별해서 한약 한 제만 제대로 써도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독 예민하고 짜증이 많이 올라오시나요? 제 성격 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 좀 듣지 않으시나요? 네, 근데 이게 인격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실 뒤틀린 몸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몸이 틀어졌다고 성격까지 뒤틀리나요? 맞습니다. 이 거북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내려가는 혈류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뇌가 만성적인 이 저산소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자율신경의 밸런스도 깨지게 되고 그럼 작은 자극에 의해서도 예민해지고 그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서 폭발하게 되는 이 분노 조절형 뒤틀린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골반이 틀어지면 그 장기가 눌리게 되고 또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이 몰려오게 되고요. 몸이 천근만근인데 성격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거북목이고 골반 틀어지고 하면 수시로 화가 날 겁니다. 선생님, 저 몸이 틀어져서 여기저기 아프니까 짜증이 너무 나요 라고 하는데 그냥 진통제 드시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나요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틀어진 관절이나 근육의 길을 터주면서 척추를 바로 세워주면 정말 신기하게 마음까지도 안정이 되잖아요. 실제 특정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통증은 당연히 좋아지지만 또 환자분들께서 마음도 편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기분도 상쾌해졌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몸이 바로 서야 성격도 바로 서는 법입니다. 내 인격 탓만 하지 마시고 먼저 뒤틀린 내 몸부터 바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나를 찾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은 산전 산후 관리 유방 질환입니다. 유방 자가 진단을 하시다 보면 멍울이 잡히거나 통증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덜컥 환자분들이 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암이 아닐까? 뭐 수술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유방이나 자궁질환의 본질은 결국 기혈순환과 어혈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기운이 체하고 피가 탁해서 뭉친 건데 원인과 과정은 그대로 두고 겉에 드러난 결과물만 칼로 도려낸다면 해결이 될까요? 이 유방 멍울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거든요. 제가 모유 수유하는 동안 정말 유방에 멍울 생겨가지고 그 막 몸에 막 열 나고 막 식은땀 흘리고 막 탱탱 부어가지고 그 아픈 상태에서 유방외과를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절개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한나가지 울고 나서 그래도 내가 한의사인데 한약을 지어봐야지 하고 먹었거든요. 정말 2주 안에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장님 본인 이야기라서 믿음이 갑니다. 근데 이게 꼭 성인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 환자들인데 한 7살짜리 꼬맹이 그리고 20살 된 남성, 청년 남성도 이 유방의 멍울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엄마들이 뭐 성조숙증이냐 남성들은 뭐 여유증이냐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정말 의외인 거죠. 그분들 다 수술하셨나요? 절대 아니죠. 이 유방의 멍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을 풀어서 스트레스를 해결해주고 기혈을 순환을 시키면 약도 많이도 아니고 한두 제 안에 거의 다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출산 후 관리도 필요한데요. 몸 안에 버려져야 할 나쁜 피인 어혈이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나중에 평생 가는 산후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산후보약은 단순히 기운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능을 리셋하는 과정입니다. 칼 대기 전에 혹은 병을 키우기 전에 한의학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방광염과 전립선염입니다. 여러분, 약 먹을 때만 바짝 괜찮고 끊으면 바로 재발하는 이 지긋지긋한 항생제 굴레에서 지금 갇혀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성 냉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세정제를 사용하고 또 유산균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그때뿐이라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겉이 아니라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보통 이 하복부 냉증과 습담을 원인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아랫배가 차고 위장이 약하면 이 몸에 탁한 것들이 아래쪽으로 모이게 되면서 만성적으로 계속 염증을 유발하게 되잖아요. 즉 세균만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유해균이 살 수 없는 균형 잡힌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 신기하게도 소화 기능을 올려주게 되면 수분 대사가 원활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냉대야, 방광염이 마법처럼 싹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항생제를 계속 먹어가지고 몸을 축내기보다는 정말 가까운 한의원 찾으셔서 이 몸에 맞는 한약이라든가 뜸, 뭐 약침 이런 것들로 몸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해서 이 재발의 늪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질환 중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증상 있잖아요. 요거 한번 얘기해보죠. 네. 정신과 약을 10년 동안 계속 드신 분이 평생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되나 봐요 하고
이 약 없이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하는 절망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를 단순히 뇌의 화학 물질 문제만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먼저 보죠. 맞습니다. 이 엔진이 과열되거나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이 엔진이 덜덜덜 하듯이 이 우리 몸에도 심장이 약하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이 몸이 예민해지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 정신과 약을 10년 동안 이렇게 쭉 복용하셨던 분들도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춰주고 심장의 힘을 키워주는 한방 치료를 뭐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꾸준히 이렇게 잘 받아주시면 놀랍게도 약을 끊고 또 일상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억지로 잠재우는 치료가 아니라 스스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몸에서부터 만들어주는 거죠. 맞아요. 이 마음이 불안할 때 내가 진짜 의지력이 약하다 이렇게 자책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몸의 균형을 잡아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된 생활로 충분히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계속 아픈 원인 불명의 증상들. 손톱 가시레기 하나도 다 이유가 있죠? 네, 혈이 부족하게 되면 손톱 끝으로 영양이 안 가서 가시래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사물탕 같은 이제 보혈지제를 써주면 피부가 반질반질해지죠. 네, 이게 결국은 이 한의학이 증상이라는 가지가 아니라 이 몸이라는 뿌리를 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금도 내 증상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신통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